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철강 25% 관세 D-Day 트럼프 관세 패닉에도 이 종목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죠. 드디어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에 있어서 25% 관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었던 그런 이제 글로벌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미국의 일정량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제품을 팔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철강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수출한 철강만 하더라도 약 7조 원이 넘어가요. 자, 그런데 세금이 붙으면,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서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의 철강보다 가격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품질이라고 했을 때 가격이 더 싼 쪽을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중국에 대한 철강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감산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자, 중국에서 철강을 감산하면 무엇이 좋냐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세계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만드는 그런 이제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이 만약에 철강 생산을 줄인다면 중국이 대량 생산을 해서 값싸게 철강을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이 피해를 보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하도 철강을 여러 나라들이 많이 뿌리니까 중국산 철강 가격이 너무 싸졌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중국 철강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많이 때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자 그래서 철강 생산을 좀 줄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한테는 나름 반사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강주들이 약간의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중국이 얼마나 철강을 줄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1년 동안 약 5천만 톤의 철강을 덜 생산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5천만 톤이라면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드는 철강이 6천만 톤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거의 한 80%에 해당하는 아주 큰 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대한 중국산 철강이 이렇게 감산하게 되면 나름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반사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미국에서 바로 그냥 관세를 또 때려버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들이 의미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좀 철강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주목해야 될 그런 이벤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지금 현재 US 스틸을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목숨 걸고 지금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바이든 정부에 있을 때 그때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방해를 했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무산이 되었는데 자,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금 협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은 US 스틸 인수를 위한 합병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이 US 스틸의 가반을 인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일본 제철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제철의 자회사로 US 스틸을 가져오려고 일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다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일정 부분 미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직 면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후에 논의가 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본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뭐 손정이나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빌미로 US 스틸은 아마 일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그렇게 US 스틸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이 철강 업계가 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철강을 팔아야 그래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하기 위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포스코랑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미국 현지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부분으로 해서 관세 리스크를 좀 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직접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별도로 건설을 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현대제철은 2029년도에 제철소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25%가 비싸지만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면 25%가 싸지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어떤 기업이 미국으로 빠르게 진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철강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철강 회사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시장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판매 전략을 조정하고 있지만 기업 단독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조선 그다음에 방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상 카드를 이렇게 내밀어서 좀 미국과 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유리한 그런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일본도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 패닉에도 미친 듯이 올라갈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 결론은 나왔죠. 바로 빠르게 미국으로 진출하는 포스코와 현대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그다음에 뭐 포스코 뭐 스틸리온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죠. 네, 그런 종목들의 차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0% 정도 하락을 했었죠. 거의 69%, 70%, 70%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살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4개월 전에 제가 이제 TV 방송 나가가지고 좀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이제 종목이었죠. 사실 이 구간에서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시장이 워낙 또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빠졌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상 궤도에 돌아오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 역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서야 정배열로 돌렸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면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도 크게 터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자, 월봉상의 흐름도 보시더라도 과대낙폭 이후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지금 흐름상으로는 나쁘지 않다. 주봉상에 의미 있는 이평선 구간만 빨간색 라인이죠. 과거에 계속 여기를 때리고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다시금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자, 사모펀드,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 이쪽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최근에 투신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연기금도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도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만 조금 더 붙어주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재무적 흐름을 좀 이제 보셨을 때에도 뭐 연간 재무로 봤을 때 물론 2022년도 긍정적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자, 2026년도까지 해서 다시금 2023년도, 5년도, 6년도 이렇게 실적이 좀 늘어나는 흐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어차피 중국이 감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장 큰 시장에서 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제철입니다. 자,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20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철강업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2011년도부터 해서 중국산 철강이 전 세계를 씹어삼키면서 계속 우하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거의 뭐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서야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V자 반등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크게 뭐 5만원, 6만원대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규모 장기성 자금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 정도 각도 흐름으로 해서 이렇게 추세 각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현재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 제가 이제 추세선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의미 있는 고점을 3개 구간을 돌파하느냐, 1개, 2개, 3개. 자, 3개 만들었죠. 네 번째 이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추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지금 현대제철 공장 문 닫고 지금 뭐 노조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이제 극복이 된다면 또다시 강한 주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스텔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이평선 뭐 이렇게 추세 전환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대제철 수급을 안 받네요. 현대제철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까지도 가세를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일단은 가장 의미 있는 매물대가 34,000원, 35,000원 자리인데, 이 구간은 빠르게 돌파를 해서 한 6만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자리가 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00% 정도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 수준까지도 과거 이제 철강주들이 좋은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네, 이제 좋은 흐름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관세 이벤트나 그다음에 감산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중첩이 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뭐 4, 5만 원까지도 좀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이제 자리가 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코 스텔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스텔리온도 지금 바닥에서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자, 추세 돌파 패턴이 나왔죠.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둘, 3개. 3개 만들어주고 3개 때려주고 지지받고 돌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과거 이제 또 철강주 좋은 흐름 나올 때 또 이제 대시세 파동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파동이 큼직큼직합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DX도 그렇고요. 오늘 뭐 좋은 흐름 나왔죠. 그쵸? 이 종목은 계속 언급드리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뭐 추세축을 그어봤을 때 이제 추세 돌파가 좀 이제 나오는 흐름이고, 뭐 월봉상의 과대낙폭 이후로 이렇게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만약에 반등을 강하게 해서 20월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한 35,000원까지도 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포스코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뭐 스틸리온, 현대제철 뭐 요런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요 빨간색 48주 이동 평균선의 돌파 여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항상 이 추세는 이 48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 이탈해서 돌파 못하면 계속 밀리는 것이고, 돌파하고 지지하고 상승하면 계속 상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현대제철은 바닥 한번 찍어주고 돌파 지지가 나오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요 빨간색 라인 한 27,000원대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추세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강주, 철강주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고요.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이제 현대제철과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지금 연기금이나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바닥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의 영향도 많이 안 받는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찾으신다면 철강 쪽으로 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지금 미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미국으로 진출하는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아마 우리나라 철강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승민 채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아침에 이런 식으로 장시하기 전에 어떤 뉴스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들을 다 시각화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종목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젠 RNM 타점 잡아드렸는데 벌써 한 30%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뭐 100% 올라간 거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수급 흐름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뭐 전화번호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 2편, 거래량 편과 세력주 패턴 편, 요것도 요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댓글창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텔레그램방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철강은요, 결국에 누가 먼저 미국에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미국 진출을 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우리가 한번 철강 기업으로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감산을 하면 이 두 개 업체들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들 댓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